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영일만 어장에서의 어로 행위가 제한되면서 영세 어민들이 어업권 보장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의 한 사립유치원이 갑자기 4개월간 휴원을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빛의 도시 포항에 다양한 경관 조명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밤 풍경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일만항 개항 등으로 영일만에서 대형 선박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연안의 소형 어선들이 조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 안전을 이유로 황금어장에서의 어업 행위가 제한되면서 대형 선박과의 충돌과 어구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게를 잡던 우리 어선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해 어민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난 사고로 지난 2009년 영일만항 개항 등으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늘면서 어선과 충돌하거나 어구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영일만 앞바다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조업하는 어민 200여 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돌문어와 오징어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 지난 1988년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지정되면서 어업 행위가 제한돼 대형 선박을 피해가며 목숨 건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막 옵니다. 오고 가고 막 합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럼 안 잘라고 왜 갑니까? 내가 살아야지. 살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다 2009년에는 어장이 입출항 경로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추천 항로로 고시돼 조업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장은 우리 여장이 아니고 큰 배 다니는 길밖에 안 됩니다. 사고와 비밀이 생기니까 이제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어업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건 맞지만 금지된 건 아니라며 유사한 피해 보상 사례는 없지만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전국에 5개 특정 해역 사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사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민들의 어업권도 보장하고 해상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의 한 사립유치원이 갑자기 4개월간 휴원을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포항 장성동 침촌지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 주변에 택지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4월까지 유치원이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이달 말부터 휴원하기로 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이런데 아이들 계속 둬도 될까요? 그렇게 물으면 유치원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이전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이들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수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유치원 이전 문제로 개발지구 조합과 마찰을 빚어오던 유치원은 지난 9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조합은 항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년 초까지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유치원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자 결국 이달 말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아이를 볼모 삼아서 지금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한 꼴이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지금 휴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이고 진짜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당장 70여 명의 원아들과 내년도 신입생으로 모집한 18명의 아이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측은 신축 이전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현저히 달라 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4월에 제시했고 2월 과정 이거 갖고 되느냐, 나머지 5, 6세는 어디 가란 말이고 설왕설래하다가 이거를 파토를 낸 거는 저쪽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4월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커지자 포항교육지원청도 뒤늦게 수용 가능한 인근 유치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분산 배치는 38명, 바로 전학한 원아는 3명, 20명은 가정 양육을, 나머지 학부모들은 고민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원아들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가운데 아이를 맡길 데 없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AI 발생 시도 가금류의 반입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고 가금류 농장 분류의 외부 반출 금지 기간도 일단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조치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피해 손실액 지원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가금류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과 임상 검사를 강화하고 거점 소독 시설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AI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빛의 도시 포항의 밤 풍경이 더욱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경관 조명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인데 관광 활성화와 함께 도시 브랜드 가치도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10만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포항 불빛 축제. 제철소 용광로가 내뿜는 강렬한 빛, 그리고 한반도 최동단 호미곶 일출까지. 빛의 도시 포항에 야간 조명을 더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최근 포항 제철소 설비에 2,200여 개의 LED 조명을 설치해 경관 조명을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천연색 테두리를 둘러놓은 듯했던 기존의 조명이 마치 용광로 안의 불빛이 용광로 밖으로 투영되어 나온 듯한 느낌의 황금색 조명으로 변신했습니다. 포스코 조명은 매시 정각마다 10분씩 반짝이며 생동하는 불빛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양한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빛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포항 원도심의 밤 풍경도 달라집니다. 포항 송도에서 죽도시장을 잇는 동빈 큰다리에는 내년 3월까지 총 천연색 LED 조명이 설치됩니다. 또 관광명소인 영일대해수욕장 광장의 조명이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밝아지고 송도해수욕장에도 야간 조명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주의하고 조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빌딩이 많은데 빌딩이 안 어울리는 조명이나 너무 밝은 조명을 하게 되면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밤 풍경이 더욱 화려해진 빛의 도시 포항. 도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년부터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주민들은 울릉도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동해안 생생협의회는 최근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해당 주민들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울릉 복례폭포 관광지구와 천부 해중전망대, 선목관음도 연도교를 무료로 입장하고 독도 전망삭도와 태아 모노레일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올 초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포항 크루즈 요금을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경주 양동마을 입장료를 기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만인 어제 규모 3.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달 들어 불과 보름 만에 규모 2.0 이상 지진이 7차례나 발생했고 지난달 총 발생 건수 7건과 같은 수준으로 여진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550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학계에서는 진앙지 주변의 큰 단층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경주에서 강진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14분쯤에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월성원전의 가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등 3명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라도 월성원전 승인을 철회하고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원자력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정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자유장 계측기 등의 적절성 점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재가동을 승인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세청의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항에서는 29억여 원을 체납한 56살 장모 씨를 비롯해 57명이, 경주에서는 17억여 원을 체납한 51살 이모 씨를 비롯해 49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영덕에서는 8억여 원을 체납한 40살 최모 씨를 비롯한 13명이, 울진에서는 7억여 원을 체납한 62살 이모 씨 등 5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3억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16,0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최근 단체 생활을 하는 대구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경북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력이 강해 사람 간 전파나 음식 이외의 토사물 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물 끓여 마시기와 음식 익혀 먹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도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떨어진 기온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낮에도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이번 한파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경주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칼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영하 3도, 포항 영하 2도, 경주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울진이 5도, 영덕 4도, 포항 5도, 경주 4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영하 2도, 독도 0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4도입니다. 내일 먼 바다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올진군 죽변면 주식회사 서전 ENC 전찬서 씨 50만 원, 주식회사 울장 김일출 대표 50만 원, 올진군 죽변면 죽변 삼리 주민일동 40만 원, 죽변 라이온스클럽 회원일동 30만 원, 올진군 죽변면 울진군 새마을회 남홍교 회장 30만 원, 죽변 삼리 노인회 일동 20만 원, 올진군 죽변면 화성 1리 부녀회 일동 20만 원, 죽변 1리 주민일동 10만 원, 올진군 죽변면 화성 4리 노인회 일동 10만 원, 대성중기 전찬규 씨 10만 원, 올진군 죽변면 후정 1리 노인회 일동 10만 원, 죽변 감리교회 이승환 목사 10만 원, 올진군 죽변면 죽변 4리 부녀회 일동 10만 원, 죽변 수협 골장 어촌계 10만 원, 올진군 죽변면 화성 2리 남형원 이장 10만 원, 대세산업주식회사 김기덕 씨 10만 원, 올진군 죽변면 윤기호 씨 10만 원, 죽변 감리교회 김창호 장로 5만 원, 올진군 죽변면 골장 노인회 이상석 씨회 회원 일동 5만 원, 종합신문 죽변지국 남계문 지국장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MBC 카메라 기자인 이윤군 부국장이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린 대구경북기자협회 2016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방송영상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윤군 국장은 지난 8월 11일 경주시 안강읍 화재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폐가스통 수천 개가 연쇄 폭발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생한 영상을 근접 촬영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설린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오늘 포항 창포 종합복지관에서 각자의 재능을 살려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주며 건강관리 봉사를,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돋보기를 전달하고 안경을 깨끗이 세척하고 수리하는 봉사활동을 했고, 교직원들도 무료 급식과 청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중국 윈난성 리장시 관광국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리장시 관광국인 여유발전위원회와 리장시 여유투자유한공사를 잇따라 방문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교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장시는 중국 윈난성의 고원도시로 이곳의 리장고성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부당 강제 전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징계를 받은 전임자 2명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학교장을 통해 강제 전보 내신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교사 1,032명에 대해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고 전임자 2명은 견책했으며 법의 노조 판결 이후 학교 미복귀 전임자 2명은 해임해 교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목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